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맵신이 드디어 개선 기간을 받아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파맵신이 거래가 빨리 됐으면 좋겠지만 이 개선 기간을 먼저 부여받고 그 개선 기간이 끝난 연후에 심사를 받아서 다시 거래 재개를 하면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수순이죠. 막바로 이제 거래 재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수순을 앞으로 거쳐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파맵신이 결국 최상의 결정이 나왔다. 개선 기간 부여받은 것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개선 기간이 개월 수가 한 7개월이죠. 7개월. 7개월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 7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왜 7개월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올해의 감사 보고서는 대개 이제 3월 말 이전에 나오게 되죠. 네, 그러니까 그 감사 보고서를 좀 보고 여기서 적정이 나오면 개선기간 종료일이 4월 6일이죠. 내년도 4월 6일이니까 이때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심사를 해서 거래 재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요. 다른 종목 같은 경우 그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개선 기간을 부여받는 거하고 지금 파맵신에 개선 기간 부여받는 거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매출액 미달 기준은 결국 이제 합병을 통해서 거기서 해소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자금은 이미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파맵신의 개선 기간 이후에 거래 재개는 거의 뭐 90% 100% 수준이라고 이제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중간에 합병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할 것은 좀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되게 지금으로서는 여하튼 거래 재개가 개선 기간 이후에 되는 것은 거의 90 내지 100% 거의 100%에 가깝다고 이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하튼 타이어뱅크가 많이 좀 힘을 썼고 또 자금도 계속 유입을 시켰고 그리고 또 개선의 노력이 좀 있었고 소규모 합병 같은 경우도 역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인 쪽으로 전개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단 고무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말씀을 보충해서 제가 지금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파맵신이 거래가 안 되는 동안에 매매를 좀 할 필요가 있죠. 다른 종목.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매집해서 10월이나 11월 달에 크게 터트릴 종목을 제가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하는 종목으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요거 제가 영상 후반부에 공개해 드릴 테니까 요거 참조로 해서 좋은 매매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제가 파매신에 대해서 그럼 설명을 드리는데 되게 중요한 사항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하튼 7개월 정도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좋은 결론이 좀 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출액 미달하는 건을 확실히 해소하려면 이번에 그 소규모 합병건이 잘 절차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네. 좋은 타이어 합병으로 그 절차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은 타이어에 뭐 어떤 배정이 되는 신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자회사였기 때문에 합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증자 합병이죠.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파맵신 한 주에 대해서 좋은 타이어는 영주입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그 소규모 합병이기 때문에 뭐 매수 청구권 이런 것들은 행사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거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한 가지 좀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이 소규모 합병에 반대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합병 반대 의사 통지 접수 기간이 종료일이 이제 9월 10일이에요. 9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초반이 이제 되겠죠. 근데 이제 이 합병에 반대하는 분들이 토탈 주식 수의 한 20% 이상이 되면 이 소규모 합병은 무효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규모 합병이 무효화된다고 한다면 매수 청구권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 절차를 다시 밟으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합병을 성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나타날 확률은 거의 제로죠. 거의 제로입니다.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결국 합병에 반대한다는 얘기는 파맵신을 상폐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이 파맵신의 주주로서 합병에 반대해서 상폐에 이끌게 하게끔 할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조건에 보면 좀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얘기가 좀 나와 있어요. 여기 쭉 보시면 100분의 20이라는 건의 그 재료가 이 공시 내용 안에 나와 있죠. 바로 요겁니다. 네, 바로 요건데, 요거를 좀 제가 확대를 해보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보시면,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때에는 소규모 합병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병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이제 일반적인 합병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없는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죠. 주주로서 결국 이 합병에 반대해서 상폐가 되게끔 할 수 있는 주주가 과연 한 명이라도 있겠느냐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가 발생할 확률은 거의 0%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나중에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결국 이 합병은 이루어지면서 결국 이제 7개월 후에 다시 거래 재개가 거의 100%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거래 정지된 기간 동안에 뭐 예를 들면 합병 경과사항이 뭐 변화가 있는 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막바로 정보를 문자 주신 분에게는 드릴 거고요. 개선이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인가? 이것에 대한 체크가 중간중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건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거래 재개되기 전에도 제가 충분하게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릴 거예요. 파맵신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에게는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이 계속 업데이트 돼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따 번호를 공개해 드릴 테니까 문자를 꼭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개선 기간이 종료돼서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 사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죠? 요것도 이제 그런 그 경과 과정을 비슷하게 거쳐서 결국 거래 재개가 됐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서 거래 정지가 됐죠. 2020년도에. 그래서 2022년도 10월 초에 거래 재개가 됐는데 신라젠 같은 경우는 사실 임상건에 대한 약점이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거래 재개가 되고 나서도 거래 전 종가 대비 한 30% 정도 급등하는 그런 패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맵신 같은 경우는 개선 기간도 한 7개월 정도로 상당히 짧잖아요. 짧은 데다가 지금은 뭐 자금 다 들어왔죠. 그리고 합병을 통해서 매출 미달을 해소할 수 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 재개가 되면 거래 전 종가 대비해서 신라젠보다 더 큰 폭등세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제가 거래 정지 중에도 가끔 영상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계속 정보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검을 해 드릴 겁니다. 그걸 이제 드리겠지만, 여하튼 지금 상황은 제일 우리가 원했던 쪽으로 잘 가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파맵신에 대해서
계속적인 변화사항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파맵신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정보를 드릴 겁니다. 이번에 번호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번호로 파맵신이라고 꼭 문자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업데이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상황은 굉장히 좋은 케이스로 되고 있는데 그래도 중간중간 점검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파매신이라고 꼭 문자 주시고요.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도울 수 있는 사항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문자 많이 주시고요. 응원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요거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드릴게요. 네, 여러분 매집주 말씀을 드리는데 매집주라는 것은 조금씩 모아가서 크게 터트리는 종목이죠. 이번에 제가 매집주를 엄선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매집주는요, 이번 9월에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내지 두 달 내에 시세 폭발 가능성으로 미리 매수하는 겁니다. 미리 매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9월 달에는 너무 시세가 튀면 안 돼요. 9월 달에는 등락을 거듭할 때 우리가 모아가면서 매집을 해서 9월에 미리 모아가서 10월이나 10월, 11월 달에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사가지고 바로 단타를 한다. 이런 종목을 하실 분들은 이거 손대지 마시고요.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매집주 이거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뭐 단타 매매한다고 해서 그게 돈 됩니까? 따라다니다가 결국 이제 불나방처럼 이제 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특히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하나를 엄선을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이 워런 버핏이 실적이 제대로 되거나 큰 꿈이 있거나 이런 종목 아니면은 손대지 않죠. 부실한 잡주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핏형 조건을 만족한 종목 중에서 엄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버핏형 조건이 뭔지를 아십니까? 뭐 그래도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매매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 실적으로 봐서 예전보다 증가를 하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 그런 위주로 버핏은 종목을 좀 찾죠. 실적주는. 그래서 요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 중에서 뭐 한 2, 30개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종목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었냐 하면은 여러분 그 재룡전기라고 아시죠?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때 이렇게 급등을 한 것이 물론 이제 재룡전기입니다. 이슈도 작용이 됐지만 워런 버핏형 실적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더 크게 급등을 해서 결국 한 6배 정도 난 거예요. 실적에다가 이슈까지 이제 플러스 돼서 6배 정도 시세를 이렇게 났던 종목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아이패밀리라고 있어요. 아이패밀리 같은 경우도 요것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세 터졌죠. 물론 이제 이슈도 가미가 됐지만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서너 배 정도 시세를 냈던 것이 바로 아이패밀리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화장품주 중에서 클래시스라고 있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는 화장품주 이제 올랐다기보다 화장품주 섹터에 오름세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오른 것은 단독적인 시세를 낸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큰 시세를 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종목들처럼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정도를 잘 선택하는 게 좋은데 제가 고심을 하고 이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역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주가 수준은요, 요게 그 너무 비싸면 여러분들 또 손 안 나가시죠. 3,000원에서 7,000원 정도의 적정한 낮은 가격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렴한 주가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은 800억 내지 1,700억 범위이기 때문에 가볍죠. 네, 가벼운 게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뭐 10% 20%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목표 가격이 현 시세 대비해서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좀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꿈만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은 필요가 없어요. 네, 리스크가 일단 없어야 돼. 그죠? 리스크가 없는 쪽에서 실적이 겸비가 된 거. 아까 워런 버핏형 조건이 이제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 쪽에서 제가 선택을 해봤어요. 유보율 같은 경우도 400 내지 600%대. 높은 건 아니지만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타인 자본 많이 안 쓰죠. 부채 비율이 한 40%, 70%대니까.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기 역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금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작년에 무려 더블이에요. 네, 더블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된 거고요. 예. 자,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막 뚫어내려고 그러죠. 근데 너무 직방으로 쭉 가버리면요. 그러면 못 잡아요. 매집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좋은 타임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로 보시면 주봉 차트는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뭐 차트 많이 보셔서 아시지만 밑에서 받쳐주고 결국 여기 뚫어내면은 큰 시세 내죠. 근데 여기가 걸리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적이 계속 점증하기 때문에 이 고점은 의미가 없어요. 이 고점은 실적이 지금보다 못할 때의 고점입니다. 이건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요런 유의 종목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일주일 전부터 외인이 입질이 시작돼서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그죠? 너무 급하게 매수를 해 나가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러면 모아갈 수 없죠. 입지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사고 팔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약간 사자가 많기 시작하는 그런 조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 꼭 잡으셔야 돼요. 네. 매집주라고 꼭 문자를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타이밍과 종목명 그리고 앞으로 매수 매도 타임 말씀드릴 겁니다. 요번에 번호가 바뀌었어요. 네. 요 번호로 매집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꼭 성투하시기 바랍니다.